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지난 8월 말 용산 아이파크몰에서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성격이 조금 다른 두 가지 행사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서브컬처 취미인으로서 두 행사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베스트하비 서머 페스타였죠. 베스트하비는 코토부키야, 굿스마일 컴퍼니, 메가하우스, 그리고 타카라토미 같은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사들의 프라모델과 피규어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든 게임이든 강력한 원작 콘텐츠가 있는 상품들을 다루다 보니 베스트하비 서머 페스타에서도 요즘 핫한 애니나 추억 속 작품들의 상품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딱 일주일 뒤 ASL몰에 첫 번째 메카소울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ASL몰이라는 곳은 베스트하비에 비하면 뭐랄까 다루는 브랜드나 상품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일본 쪽 콘텐츠 상품뿐만 아니라 마블, DC, 트랜스포머 같은 상품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심지어는 원작이 없는 스케일 피규어나 요즘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 로봇 피규어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화에 있어서 원작 콘텐츠 파워가 없거나 약하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카소울이라는 건 그 상품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서 홍보하고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종의 판매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두 브랜드 전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부턴 베스트하비 서머 페스타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썸머 페스타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콘텐츠 파워의 대향연이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제 전공 분야인 90년대의 로봇들이 있겠죠. 그 중에 앞권은 오늘도 더 합체 용자 시리즈였습니다. 이번에 파이버드와 마이트가인 옵션 세트가 공개됐고요. 제이데커의 샘플까지 국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 듀크파이어의 비클 모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옆 동네 타카라토미에서는 토이라이즈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를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킹 엑스카이저가 처음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던 거에 비하면 그레이트 합체는 정말 멋지게 잘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옆 동네에 90년대 뜨거운 로봇이 또 하나 있죠. 모데로이드 열혈 최강 고자우라. 일단 고자우라까지는 별다른 리파인 없이 원작대로 깔끔하게 잘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킹 고자우라겠죠. 우리에겐 충격적인 전례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언제나 용자들에 대해 즐겁게 떠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용자 콘텐츠에 대한 제 추억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콘텐츠, IP의 파워란 누군가 이 제품에 더욱 몰입하고 갖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 역할을 합니다. 상품 제조사들도 그걸 잘 아니까 비싼 돈 주고 라이센스를 사오는 거고 그걸 노린 상품들을 기획하는 거겠죠.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콘텐츠의 장점을 살려서 덕심을 자극하는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크기는 줄이되 가격까지 낮춰서 라이트 팬들도 모으기 쉽게 기획된 세트 구성의 상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버 포뮬러 컬렉션 헤리티지 에디션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같은 메가하우스 제품으로 룩업 시리즈나 잼 시리즈, 그리고 멜티 프린세스 시리즈까지 모두 다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전시할 수 있는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원작 캐릭터들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소비자들이 더욱더 수집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일수록 세트로 여러 개 사고 싶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악명 높은 본좌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낸도로이드. 낸도로이드는 엄청난 생산력과 확장성으로 끝없이 증식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원작 콘텐츠도 애니 게임 가릴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캐릭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게임인 니케나 블루아카이브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영상 만드느라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홀로라이브라는 버튜버 IP 상품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상엔 참 별별 콘텐츠가 다 있죠. 이제 서머 페스타 전시를 좀 정리해보자면 콘텐츠와 캐릭터 상품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 옛날 콘텐츠가 상품화되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도 하고 심플하고 조그만 캐릭터 상품에 콘텐츠가 깃들면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제품화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콘텐츠랑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우린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상당한 크기와 엄청난 디테일을 가진 로봇이 있습니다. 가격은 단돈 58,500원. 이 프라모델은 좀 더 크고 화려하죠?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57,500원. 당연히 옆에 있는 이 용모양 프라까지 합한 가격입니다. 소라카게 하나를 8만원 넘게 주고 사야 했던 용자 팬으로서 이쪽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두 상품군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원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조사가 일본이냐 중국이냐. 우선 ASL몰에서 이번 행사에 전면적으로 내세운 제품들은 대부분 원작 콘텐츠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제품 출시를 위해 새로 기획된 설정 수준이겠죠. 당연히 이 제품들에서 추억이나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그 비싼 콘텐츠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은 덕분에 가격이 품질 대비 너무 저렴합니다.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정도 조형이면 원작 콘텐츠가 없더라도 이 제품을 보면서 머릿속에 뭐든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취향에 따라 충분히 이쪽을 선택하실 분들도 있겠다 싶었고, 실제 제가 방문했을 때 행사장의 분위기도 그 어떤 팝업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ASL몰과 연계에 참여한 제조사들은 거의 모두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라이센싱 비용 외에도 제품의 기획, 개발, 제조, 판매 모든 면에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거고요. 사실 캐릭터 사업도 결국엔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 저렴한 인건비보다 강력한 비교 우위가 또 있을까요? 이런 비교 우위를 발판 삼아 제조사들도 점점 더 영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나 디즈니 DC 또는 닌자 거북이 같이 서구권에도 널리 퍼진 라이센스를 사와서 판매 경로를 넓힌다던가, 장훈이라는 브랜드는 원작 콘텐츠 대신에 7대 죄악이라는 글로벌한 모티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이나 마징가 또는 하츠네 미쿠 같이 완전히 아이코닉한 IP 몇 개만 사와서 기존 일본 제조사 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총 5일간 메카소울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의 그 관심과 열기를 보아하니 중국 제조사들과 ASL몰의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행사장 내 모든 제품들의 가격표가 당당히 붙어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메카소울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과연 중국 상품들은 깨질 것 같지 않던 일본 콘텐츠와 제조사들의 그 아성을 흔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에 용산에서 연달아 열린 두 행사는 오늘날 국내 서브컬처 시장에서 점점 더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 재밌는 얘기거리에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중국 제조사들 중에 금형 백기기나 디자인 표절 같은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고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젠 정말 각자의 시장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저마다의 비교 우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사라면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판 위에서 모든 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해 페어플레이 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